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 TV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중견건설사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1군 건설사, 대기업 건설사로 이직을 할 수 있는지, 1군 건설사에서 우리가 경력 사원을 뽑을 때 실제적으로 중견건설사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견에서 1군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업 건설사에서 중견 출신을 뽑을 때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견 건설사와 대기업 건설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프로젝트의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뭡니까? 한 200억, 300억, 뭐 또는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던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견건설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견건설사도 단독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억 상당의 대규모 프로젝트 단지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건설사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1군 건설사와 함께 발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그런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우리가 뭡니까? 현장에서 시공 업무만을 수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사만이 가지고 있는 로직,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써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대기업 건설사의 일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공정 관리와 관련된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자재 발주를 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설계 관련된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공 관리 업무라는 것을 할 때 별도의 어떤 뭡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을 회사마다 우리가 별도로 뭡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경력 사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입 사원처럼 뭔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게 아니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니즈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운영을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이 일군 건설사가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현장 경험만 있는 지원자보다는 본사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현장만 돌리진 않죠. 본사로 돌아와서 견적 업무를 수행하든 입찰을 하든 영업을 하든 사업 관리를 하든 결국은 현장과 본사 업무를 두 가지 다 겸직해서 겸행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이 공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력 사원을 뽑을 때에도 중견 건설사지만 현장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뽑기보다는 본사에서 견적을 해봤거나 설계를 해봤거나 또는 공사 관리를 해봤거나 인허가 관리를 해봤거나 또는 자재 구매를 해봤거나 입찰을 해봤거나 각종 본사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뭡니까? 기타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자가 현장 경험도 있을 때 그 직원을 우리가 뽑고 싶은 니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5년 정도의 뭡니까?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본사 쪽으로 가셔 가지고 1 년에서 2년 정도는 경험을 추가로 쌓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기업 건설사 쪽으로 지원서를 넣는 것,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1군 건설사로 이직을 할 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영상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현재 중견건설사나 중소건설사에서 나중에 대기업 건설사로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본인들의 향후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로드맵에 꼭 플래닝 단계에서 반영을 하셔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